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환자가 나온 지 74일 만인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최대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까지 줄지 건강보험료를 따져서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에 낸 건보료가 23만 7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의 기준을 지난 3월에 낸 건강보험료로 따지기로 했습니다. 건보료에 생활 수준이 합리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20만 원씩 늘어납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이 4인보다 많아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천 원입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섞인 가구는 24만 2천 원입니다. 가구원들이 지난달에 낸 건보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이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건보료는 그대로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방법을 따로 찾기로 했습니다. 증빙해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은 낮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도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우리 가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액수는 얼마나 될지일 텐데요. 백민경 기자와 함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우선 지원금을 주는 이 소득 기준이 지난달 건강보험료잖아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말 그대로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는 건보료 자료를 이용하면 별도 조사 없이 바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조사를 따로 하면 2달은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줘야 하는 긴급 지원금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보료에 바로 지난달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이 바로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인데요. 이 경우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이나 매출을 따로 증빙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 3월에 건보료 얼마나 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 명세서가 나오죠. 3월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데 문의가 많은지 오늘은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예, 그 소득 기준은 건보료고 받는 대상은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사람이 같은 가구입니다. 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건보료를 따로 계산하는 다른 가구입니다. 네, 그런데 가족이긴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 문제 같은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같은 가구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인가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자녀만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부모나 형제는 내가 부양하는 경우라도 한 집에 안 산다면 다른 가구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1인 가구가 돼서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어머니까지 한 사람을 더해서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 그럼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게도 좀 혜택을 주려고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부부는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건보료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정부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도 별개의 가구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도 고액 재산가는 뺀다는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 또 지자체와 지원금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논란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고액 재산가를 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등을 공적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값비싼 전세에 사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집을 사려고 낸 빚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부동산과 함께 금융재산에 대한 고려도 좀 해줘야 형평성 문제가 그나마 완화될 수 있고요.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정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다음 달 지급하려면 하루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득만 건보료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상공인 같은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건보료에 반영돼서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건보료로는 최근 소득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매출 증빙 자료를 내고 낮아진 소득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